팬미팅도 아니고 대대적인 홍보 이벤트도 아니었지만 효정님이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 교문을 다시 넘은 그날은 프로그램 살림남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그녀가 3년 내내 외모에 대한 조롱 속에 조용히 눈물을 삼켰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교정은 햇살로 가득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눈부시게 비쳤던 빛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돌아온 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감을 주는 졸업생으로 환영받고 기려졌습니다. 한때 매일같이 도망치고 싶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동정의 시선도 차가운 속삭임도 없었고 대신 박수갈채와 감사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효정님은 몇 분간 조용히 학교 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변함없이 새겨진 학교 이름을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였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뚱뚱하다고 놀림받으며 서툴게 걷던 소녀였고 형의 외투를 입고 몸을 가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대로 된 졸업사진 한 장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카메라가 등장할 때마다 자신이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옆에 설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단체 속에서도 혼자인 느낌이었죠. 묻혀있던 기억들이 다시 교정을 밟는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두려움과는 달리 오늘의 효정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등을 펴고 웃으며 선생님 한 분 한 분, 후배 학생들,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엔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고 그녀에게 다가오기를 망설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귀환의 효정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과거 괴롭힘을 언급하거나 감정 섞인 말투로 지난 일을 되짚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좌담회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싫었던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버텨내면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시상식은 큰 강당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담임교사들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2011에서 2014년도 졸업생 효정 2025년 영감을 주는 동문이라는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이유는 단지 그녀가 유명인의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삶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타고난 외모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고 조용히 무너졌던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고 어떻게 따뜻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효정님의 연설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돼지라는 별명이 붙었던 날을 말했습니다. 체육복을 입기 두려워 화장실에 숨었던 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 너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해줬던 유일한 수학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붙잡아준 희망이었습니다. 효정님은 그 선생님께 보낼 편지를 썼지만 그동안 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무대에 올라 낡은 편지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저는 제 삶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떨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으로 가득 찬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강당 안의 많은 이들에게 아픈 기억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다가왔습니다. 행사 후 몇몇 학생들이 효정님에게 다가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또 다른 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는 날씬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시상식의 마지막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일어나 A Letter to Myself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효정님이 작년에 다이어트를 하며 기타를 안고 울먹이며 자신에게 불러주던 곡으로
SNS에 올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과거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 고통이 치유되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효정님의 학교 방문 이야기는 곧바로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디스패치, 누센, 쏨피 같은 주요 연예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소녀, 이제는 회복의 아이콘이 되다. 선생님께 편지를 건네는 효정님의 모습은 단 48시간 만에 수백만 회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연예인의 연설을 듣고 성과나 화려함이 아니라 눈물과 용서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감을 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순간은 한 동창생의 메시지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효정이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효정이를 꼭 안고 사과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효정님이 이번 귀환에서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박수도 상장도 아닌 청춘 내내 이어진 상처가 조용히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경청의 날입니다. 학생들은 익명으로 자신이 겪는 압박, 괴롭힘, 상처에 대해 편지를 쓸 수 있으며 동문 선배나 교사들로부터 진심 어린 답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효정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몸매로 조롱을 받는 한 11학년 학생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예전에 단 한마디 별명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어.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 자신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어. 넌 살아야 해,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삶을 위해서. 그 말은 지금 학교 복도의 게시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장소도 용기만 있다면 다시 돌아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머리를 내리고 시선을 피하며 걷던 그 소녀는 이제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고 믿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효정님은 다시 연예계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롤모델이 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거절당했던 한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단지 살림남의 감동적인 한 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시청자들에게는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나는 살아남았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